고정강독 이번 주 화요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요, 우선 지난번 중간고사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전에 글쓰기 2차를 원래는 이번 주까지 이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드릴 생각입니다. 5월 22일로 글쓰기 2차 마감을 연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 당대 유명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왕류의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망천집에 실려 있는 작품 위주로 독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글쓰기가 원래 5월 17일로 제가 이제 마감 기한을 설정을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이거를 준비할 시간을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일 정도 더 늦춰서 마감을 5월 22일 금요일 밤 10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맷은 1차 글쓰기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머리글에 그 1차 글쓰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2차 글쓰기로 수정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글쓰기 여기부터는 이메일로 제출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가 이제 블랙보드를 더 잘 알게 되었는데, 지난번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이 파일을 블랙보드에서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드리는 과정을 블랙보드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한번 해봤더니 실제로 잘 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메일로 제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잘 하셨는데, 특히 이제 앞에 예, 시간이 조금 많았기도 하겠지만은 수업 시간에 이미 다 했던 내용을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시면서, 그러니까 오픈북 상황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안 틀렸습니다. 앞에 안 배운 한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 99% 정도가 거의 안 틀리고 간혹 실수로 틀리는 분이 있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니까 이게 이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배운 한시를 원래 이제 20%로 늘리려고 했는데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어쩔 수 없는 부분임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안 배운 한시가 두 편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 먼저 칠원절구 이 시는 중국 사신이 한국으로 와서, 그러니까 조선시대죠. 평양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지은 시이고, 이게 이제 황화집이라는데 채집이 되어서 한국은 물론이고 이제 중국에도 전해지게 되는데요. 보면은 이 중국 사신이 한국에서 지은 시이기 때문에 평양이라는 지명, 대동강이라는 지명, 이런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거 우선 한번 보시면은 칠원 절구에 해당이 되겠고요. 칠원 절구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4, 3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여기서 끊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5원 같은 경우에는 2, 3에서 만약에 이제 여기 5원이라면은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칠원절구라서 일단 여기서 끊어서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대꾸를 잘 활용을 하셔서 이거를 푸셔야 됩니다. 이게 첫 두 구가 대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산은 평양에 이어져 있고 길은 대동강을 둘러싸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 이게 각각 완벽하게 대꾸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장자가 이 루자하고 대꾸로 해서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길게 있다가 아니라 오래 있다, 늘 있다, 항상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산이 평양에 이어져 있고 이곳에 무덤이 오래도록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길이 대동강에
대동강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길에 사당, 묘당이 누차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 사신이 이쪽으로 오는데 이 이런 얘기를 사실 예전부터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상 유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유적을 방문을 해서 그 내력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오래도록 그리고 여러 번 이라는 이런 말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사신으로 방문하는 일이 이전부터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지문을 보자면은 조서를 받들고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마치 봄이 바다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조서를 받들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물을 보더라도 좀 감회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좀 회포를 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도 그러지 못하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봄의 완상 그런 거를 제대로 못하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쁜 몸이라서 바다를 건너듯이 빨리 이 봄 광경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는 채로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년의 문물에서 자기가 느낀 바가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천년의 문물이죠. 동쪽 사람들의 어떤 기상 같은 거. 동쪽 사람을 여기서는 직역을 하자 보면은 동국 사람을 보내, 동쪽 사람을 보내, 동쪽 사람을 만나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담겨 있는 속뜻은 천년의 이런 문물 요런 것들에서 한국 사람들의 어떤 기백, 기상, 문화적 수준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지금 평가를 좋게 하고 이렇게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이쯤에서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가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어, 대꾸를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그런데 제가 이거 오래도록 대신에 길게 해도 이번에는 감점을 안 했습니다. 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랬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 대꾸 이용을 하고 전체적인 이런 문맥을 파악을 하시면 이게 길게라고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오래도록 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디테일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시는 이거는 한국 사람이 쓴 시입니다. 소세양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이분은 어, 행정가, 경세가로도 유명하셨고 특히 이제 한시를 잘 써가지고 이분의 한시는 중국에도 전래가 되어서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하고요. 특히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황진이하고의 로맨스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기생하면 황진이가 첫 번째로 손꼽히는데 이 소세양이라는 분이 황진이가 있는 북한 쪽 그러니까 그 땅에 황해도일 거야 아마 그쪽에 가서 벼슬살이를 한 적이 있는데 황진이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황진이 그 송도 삼절에 들어갈 정도거든요. 개성 송도의 삼절. 그런데 이제 소세양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이제 절개가 곱고 굵다. 그래서 황진이를 만나더라도 같이 30일을 지내도 자기는 홀연히 이 황진이 떠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실제로 30일을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떠나지를 못하고 30일 이후에도 계속 있었다고 하는데 유명한 게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억지 같은 궤변 같은 문구를 남겼는데 황진이가 소세양 가지 말라고 하니까 소세양이 떠나지를 못하면서 이런 문구를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 머무는 나는 어, 내가 아니고 다른 나이다. 그러니까 원래 나는 가버렸고 지금 남아 있기는 남아 있지만 남아 있는 나는 원래의 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궤변을 남기면서 계속 같이 지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그래도 이제 얼마 못 가서 이 사람은 그 벼슬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쪽 저쪽으로 계속 발령이 나면 옮겨가야 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황진이가 이제 소세양한테 남긴 여러 시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어, 이 소요월야라고 음, 소세양을 생각하면서 쓴 시인데 특히 이 가사가 워낙 절절하고 잘 써가지고 되게 당대 유명하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특히 이제 이게 90년대에 이선희 유명한 가수죠. 알고 싶어요라는 그 대중가요 가사로 그대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불려진 적이 있습니다. 첫 두 구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두 번째 줄은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면은 이 소요 원야를 그대로 이제 현대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이 두 사람의 로맨스는 유명했고 지금 제가 낸 이 한 시는 황진이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제 오히려 이제 소세양의 여러 가지 시 중에서 선시를 좀 쓰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유명한 게 여러 유적지를 방문하고 시를 쓴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선시의 느낌도 있고 예, 유적지 방문하고 쓴 그런 어떤 자기 기풍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은 우선 이게 이제 8줄이니까 그리고 5자로 한 구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오언율시라는 거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율시는 제가 지난주 한시의 이해와 한시의 감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면은 이 3구에서 6구까지 여기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대꾸, 이렇게 대꾸입니다.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제 2, 3 구조로 여기서 다 끊어서 읽어야 되겠어요. 같이 보시면은 궁벽하다 했으니까 외진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가 드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디 그 사람 잘 안 다니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승려도 드물고 그런 이유로 오래된 부처님만 존경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요 두 개가 대꾸를 이루었는데요. 소나무를 캐다가 이거는 사슴을 막으려. 소나무를 캐서 뭐를 한다. 사슴을 막으려고 뭐를 한다. 캐서 뭐를 하냐면은 골짜기에 길을 만든다. 이거는 사슴을 막으려고 예, 살인문을 닫아둔다, 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만큼 지금 있는 곳이 굉장히 사람이 많이 안 다니고 짐승이 나오는 예, 이런 곳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계속되는 게 이 지금 여기 대꾸죠. 산봉우리 정상에 있는 나무 그리고 계곡을 흐르는 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완벽한 대꾸가 되었고요. 가린다. 이거는 씻는다. 구름을 가려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돌을 어, 씻는다. 그러니까 돌을 때려서 시끄러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곳에서 이제 보이는 광경이 산봉우리 산 정상에 있는 나무들이 어, 이제 구름하고 엉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를 가리니까 어둑어둑해지는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산골이 다른 데 비해서 채광이 잘 안 좋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계곡의 물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이게 졸졸졸 흐르는 게 보면은 여러분 잘 관찰을 해보시면은 자갈이나 큰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소리가 크게 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해석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 두구도 약간 어려운데 사실 이거는 좀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두 번째가 약간 어려운데 왜냐하면 요거 두 개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 하셔야 되겠는데 이것도 사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 보십시오. 다시 유람한다. 다시 온다. 다시 다닌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중자가 무겁다. 그리고 중이역이다. 이런 뜻이 또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다시 여러 번 이런 뜻이겠는데 10년의 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10년 동안 자주 다닌 그런 곳이다. 이런 얘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을 한번 회상을 해보니까 그 옛날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 해석이 아마 이제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제가 또 당부를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이거 이제 해석을 어떻게 잘 하실 것인지 지금 기말고사 치기 전까지 약 5주, 6주 정도의 시간이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수업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이제 추천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속 해석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마 이제 제가 저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하는 시들은 전부 이제 유명한 시라서 해석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의 해석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제가 준비한 그 해석들하고도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가시면은 이 어, 기말고사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한시가 사실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로운 한시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한시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고무된 바가 있는데 그런데 반면에 조금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한 3, 4주만 지나시면은 이런 한시 이 정도는 번역하는 거 정말 큰 일이 아니다. 쉽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 특히 이제 오픈북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들도 여러분들이 다 활용을 하실 수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해서 한 달 정도만 조금 애를 쓰신다면은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성적을 다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드렸던 한시의 이해하고 한시의 감상을 활용을 잘 하시면은 글쓰기 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수업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왕류의 어, 예, 시중에서 망천의 집에 있는 글 위주로 시 위주로 할 건데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